안녕하세요. 안토근의 니나입니다. 생떼쥐베리의 인간의 대지 제6장 사막에서 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사막에서는 좀 많이 깁니다. 1번부터 7번까지 글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총 4회에 걸쳐서 읽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과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6장 사막에서. 사하라 사막의 조종사인 우리가 이 보루에서 저 보루로 비행하다가 모래의 포로가 되어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때면 이러한 부드러움은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었다. 사하라 사막에는 이런 오아시스가 없었다. 정원과 소녀들이라니 이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란 말인가. 물론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돌아가게 될 저 머나먼 곳에서는 무수한 소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연히 그곳에서는 소녀들이 몽구스와 책들 사이에서 참을성 있게 감미로운 영혼을 키워가고 있었다. 당연히 그 소녀들은 나날이 아름다워져 갔다. 하지만 나는 고독이 무엇인지 안다. 사막에서 보낸 3년 동안 그 느낌을 잘 알게 되었다. 그곳의 광물성 풍광 속에서 젊음이 마모되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대신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세상 전체가 늙어간다. 나무는 이미 열매를 만들어냈고 땅은 이미 자신의 밀을 뽑아냈고 여자들은 이미 아름다워져 있었다. 계절이 계속 흐르니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계절은 계속 지나가건만 우리는 먼 곳에 붙들려 있다. 그리고 대지에서 거둔 보물은 모래 언덕의 고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고 있다. 사람은 보통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은 잠정적인 평화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비행장에 도착해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무역풍이 우리를 짓누를 때면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 우리는 차축 소리 가득한 야간 급행 열차를 탄 승객을 닮아 있었다. 그 사람은 기차를 타고 있기에 시골 풍경, 자신의 마을, 황홀한 영토, 그 어느 것 하나 붙들 수 없음을 차창 너머 몇 줌의 불빛이 흩날리는 것을 보고서 짐작한다. 우리 역시 가벼운 열기에 들떠 귓전에 바람소리가 윙윙 울릴 때면 고요한 비행장에서도 여전히 비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우리 역시 심장의 두근거림을 통해 훅 불어오는 바람결 넘어 낯선 미래로 휩쓸려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런 사막에 반군 세력까지 생겼다. 쥐비곳의 밤은 마치 괴종시계의 종이 울리듯 15분마다 끊겼다. 보초들이 규정에 따른 구호를 큰 소리로 외치며 경계 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반군 지역 한복판에 자리 잡은 쥐비곳의 유세인 스페인 유세는 얼굴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위협에 대항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다. 이 눈먼 배의 승객인 우리는 보초들의 구호가 차츰 커지며 우리 위쪽으로 바다새의 궤적을 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막을 사랑했다. 처음에는 사막이 텅 비고 고요하게만 보이는 것은 사막이 하룻밤 연인들에게 결코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고국의 수박한 마을조차 우리 손을 벗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니 사막을 위해 나머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막의 전통, 관습, 그 경쟁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조국인 그곳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우리 바로 옆 수원에 틀어박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율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티베트 수도승과 같은 고독 속에서 그 어떤 비행기도 우리를 내려놓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정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 사람의 방에 가보면 무엇이 있을까? 그 방은 텅 비어 있다. 인간의 왕국은 내면에 존재한다. 이처럼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투아레그족이나 소총으로 무장한 무어족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갈증을 느꼈다. 그러자 익히 알고 있던 그 우물이 멀리까지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깨닫는다. 보이지 않는 여인이 이런 식으로 집 전체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물도 사랑처럼 멀리 퍼져나간다. 사막은 처음에는 황량하다. 그러다가 아랍인 무장 세력의 습격을 두려워하며 사막에서 그들이 뒤집어쓴 널찍한 메뚜자락의 주름을 읽어내는 날이 온다. 이렇게 반군들 역시 사막을 변모시킨다. 우리는 경기의 규칙을 받아들였고 경기는
자기 모습에 맞추어 우리를 만들어간다. 사하라 사막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다. 사막에 다가간다는 것은 단순히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샘물을 우리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다. 2. 나는 첫 비행에서 이미 사막의 맛을 느꼈다. 리겔과 기요메와 내가 누악쇼트 유세 근방에 불시착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모리타니에 있는 그 작은 기지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만큼이나 모든 삶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나이든 중사 하나가 세네갈 병사 15명과 함께 쓸쓸히 지내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 보낸 사자라도 되듯 우리를 맞이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이거 참 감동스럽네요. 감동스러워요. 그는 정말 감동했나 보다. 눈물까지 흘렸다. 6달 동안 당신들이 처음입니다. 6달마다 보급이 오죠. 어떤 때는 중위가 오고 어떤 때는 대위가 와요. 지난번엔 대위가 왔었죠. 그때까지도 우리는 어리둥절해 있었다. 점심 식사를 하려고 예정한 다카르를 고작 2시간 남겨둔 거리에서 연접봉이 파열되어 목적지를 바꾸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중사 앞에서 유령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한 잔 드십시오. 포도주를 대접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위가 다녀갔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대접도 못했죠. 나는 이 이야기를 어떤 책에 쓴 적이 있는데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에는 건배도 못했지 뭡니까? 어찌나 창피하던지 전근 신청까지 했었죠. 건배라. 땀을 줄줄 흘리며 단봉라테에서 풀쩍 뛰어내린 누군가와 시원스레 건배하는 일. 바로 그 순간을 위해 6달을 살아온 것이다. 벌써 1달 전부터 무기를 닦아 광을 내고 지하 창고부터 다락방까지 구석구석 청소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축복받은 그날이 다가옴을 느끼고 옥상에 올라가서 지칠 줄 모르고 지평선을 감시하고 있었다. 아타르 기동 전투부대가 나타날 때 무섭게 휘날릴 그 먼지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축배를 들 수 없다. 건배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를 불명예로 여긴다. 대위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위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중사는 사막을 가리키며 그야 모르죠. 대위님은 어디든 계시니까요. 보루 위에서 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낸 그날 밤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별 말고는 감시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비행기에서 볼 때처럼 별이 가득했다. 단 별들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다. 비행 중 밤이 너무 아름다울 때면 비행기에 몸을 맡긴 채 거의 조종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기체가 조금씩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기체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벼랑간 오른쪽 날개 밑으로 어떤 마을이 보인다. 사막에 마을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어선의 물인가? 하지만 사하라 사막 쪽 먼 바다에는 어선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뭐지? 그러다 착각한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가만히 기체를 바로잡는다. 그러면 마을은 제자리를 찾는다. 놓쳤던 별자리를 다시 제자리에 걸어놓는 것이다. 마을? 그랬다. 별들의 마을이었다. 하지만 보루 위에서 본 그 마을은 얼어붙은 사막, 움직이지 않는 모래파도일 뿐이었다. 별자리들도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중사는 우리에게 그 별자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세요. 제가 방향을 얼마나 잘 아는지. 저 별을 향해 가면 곧장 티니스가 나오죠. 티니스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제 사촌 누이가요. 긴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중사는 우리에게 무엇 하나 감추지 못했다. 언젠가는 티니스로 갈 겁니다. 물론 저 별을 향해 곧장 걸어가는 길 말고 다른 길로 갈 것이다. 원정을 떠난 어느 날 그가 바짝 말라버린 우물을 만나 광기에 빠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렇게 되면 별과 사촌 여동생과 튜니스가 한데 뒤섞이겠지. 그러면 영감으로 가득한 행군이 시작될 것이다. 무지한 이들에게는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그 행군이. 한 번은 대인님께 튜니스로 외출 허가를 신청했죠.
사촌 누이 문제로요. 그런데 대위님이 대답하시길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세상엔 사촌 여동생이 허단 법일세. 그러면서 좀 더 가까운 다카르로 보내주셨죠. 예뻤나요, 사촌 누이가? 티리스 사촌이요? 물론 예뻤죠. 금발이었어요. 아니, 다카르 누이 말이요. 중사요. 우리는 분노까지 띠며 침울해진 당신의 대답을 듣고서 당신 볼에 입을 맞을 뻔했지. 그 누이는 흑인이었죠. 중사요. 그대에게 사라는 무엇이었나? 당신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오는 신이었다. 또 5,000km 모래 너머에 있는 금발 사촌 누이의 다정함이었다. 사막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을까? 그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무엇이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그 무엇. 그날 밤 우리 역시 어느 사촌 누이와 대위를 사랑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